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 교수님이신 차인홍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우리 먼저 우리 워싱턴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의 볼티모어 지역하고 몇 번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곳, 저희가 사는 곳은 또 약간 시골이니까 네. 올 때마다 반갑고 참 즐겁습니다. 그렇죠. 워싱턴 오시면 또 숲의 도시면서 또 마음에 또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이번에 그 워싱턴 방문하신 그 계기와 그 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7월 1일부터 이 북미주 지역에 그 CBMC라고 네네. 그 기독교 실업인들 모임이 있는데 그렇죠. 해마다 열리는 이제 미주 대회를 네. 올해는 이 볼티모어 지역에서 호스트를 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데 저를 그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초청해 주셔서 네네. 이렇게 와서 행사하고 또 온 기회에 볼티모어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서 네네.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 예배 때 저희 순서를 주셔서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서 이번에 연주도 물론 하시고, 예, 또 이번에 그 북미주 지역 그 기독 실업인 대회 네. 이번에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차인홍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간증이라든지 내용 있는 그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이번에 와서 네. 제 순서는 네. 뭐 연주도 하고요. 그 이제 행사 프로그램 중에 연주도 좀 들려드리고 네. 또는 이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제까지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네네. 그런 것들을 또 간증하고 네.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차인홍 교수님은 벌써 이제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미주 지역, 또 특히 북미주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책이 그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인가요? 예. 예, 그 책이 벌써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정말 교수님의 그 입지전적인 그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의 내용을 잘 듣고 있는데요.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는 정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또 대학교 그 교수님으로도 지휘학 박사까지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걷게 됐는지 좀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하여튼 내용을 다 말씀드리자면은 참 길은데 네.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정말 지난 제 삶을 네. 뒤돌아보면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네. 이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나 누구의 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셨구나. 네. 이런 좀 기적 같은 저의 삶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1살, 2살 때 한국 나이로 네네.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이 또 상당히 또 가난했고 저희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저를 어떻게 뒷받침 못하시니까 저를 그 재활원에 9살 때 이제 네.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아원 같은 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참 어린 시절에 그 아픈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만은 네네. 아무튼 그곳에서 제 또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지금 돌아보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걷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주신 대신 또 그때 당시 웬만한 부잣집 자녀 아니고는 음악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시절에 그렇죠. 저희 집 형편으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네. 시절에 제가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한 자원봉사로 오신 그런 참 대전에 계신 참 사랑을 가지신 선생님께서 네.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고 하여튼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고요. 또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4살 때까지 뭐 학교라고는 가보지 못했고 그때부터 24살 때 책을 다시 붙들고 네.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자격까지 이제 패스를 했는데 정말
또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미국 유학이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음악 교수님들과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분들이 그런 좀 후원자가 나타나서 제가 처음에 미국의 오하이주 신시내티 대학으로 네네. 82년도에 참 유학을 오게 됐죠. 네. 그것이 또 기적이었고 뭐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 10여 년간 공부하면서 참 박사학위까지 받는 이런 축복을 얻었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아니라 더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참 음악의 길은 험난한 건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주셔서 제가 지금 이 가르치고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의 교수로 오게 된 것까지 뭐 그 후에 또 더 많은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너무 기적 같은 그런 길들이 열렸습니다. 감사하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차인영 교수님을 쓰시고자 그 어려운 그 난관을 또 딛고 또 그때 고비고비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연주뿐만 아니라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때 당시는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대전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절하고 또 베데스다 사중주단 네. 또 그다음에 이게 도움의 손길 또 아산 문화재단의 손길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네. 그 재활원에 있을 때 그 한 선생님께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몇 년간 한 5년간 가르쳐 주시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 성함은 이제 강민자 네. 선생님이신데 네. 서울대학 나오시고 네, 네. 그때 당시 대전에 그분이 왜 오셨나 하면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께서 또 은행가의 집안의 신분이라 때 은행 지점장으로 네네. 대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대전이라고 하면 변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오셔서 대전에 사시면서 그야말로 부잣집 아이들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하시던 분이 저희 제가 있던 그 재활원이 그 유성 가는 변에 온천으로 유명한 유성 네네. 그 길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시다가 이제 그곳에 들리셔가지고 저희에게 무조건 바이올린을 갖다 주시고 네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 생각하면은 그분은 그때 당시 참 젊으셨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까? 네.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천사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후로 이민 가신 다음에 참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또 음악을 계속 어떻게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소식을 모르다가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예. 칠순 잔치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 예. 그분의 이제 사랑의 그 씨앗이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잠깐 가르쳐준 그 씨앗이 저같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네. 너무나 대견해 하시고 저도 감사드리고 그렇게 만남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일본에 그때 저희 재활원하고 자매결합도 맺었던 네. 일본의 그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기술 연수생으로 또 1년 동안 갔다 왔어요. 네. 가서 음악은 하지 않고 뭐 배울 수도 없었고 이제 가서 목공 기술도 배우고 뭐 인쇄소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1년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일본 가서 많은 그 선진국의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고 배운 것도 있었지만은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또 젊은 음악하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해라. 네. 사실은 그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는데 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도 정말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정말 붙들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루 10시간씩 연습도 하고
뭐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연탄광에 가서 네. 뭐 한 정말 10시간씩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참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원에서 같이 이제 악기 배우던 장애를 가진 4명이서 그 현악 사중지단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서울대 나오신 또 고영일 선생님이라는 네. 분이 저희를 특별히 또 3년간을 아주 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주셨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하나의 사중지단이라는 이름으로 연주 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제 음악의 길을 이렇게 접어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서울에서 저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 소아마비협회라는 데서 네. 저희를 후원해서 제가 거처를 서울로 옮기고, 또 서울대 나오신 또 신동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참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국 신시내티의 그 당시인 교수님께서 졸업하신 그 대학에 저희의 테이프를 보내서 네. 어드미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 선생님의 참 의지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드미션은 받았는데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예. 부모님은 뭐 도저히 뭐 유학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연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산재단에 네. 아는 그 교수님의 참 친구분을 통해서 현대그룹의 아산재단에 후원을 받아서 미국에 왔고, 뭐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다 고생하듯이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모든 게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께서 보내진 건 분명한데, 그래도 지성인 감천이랄까,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연탄가운데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그 프랙티스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또 모체가 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요즘 정말 그 연습을 별로 잘 안 하는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귀감이 되는 귀한 내용이네요. 늦게 시작했고 정말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연습이 얼만큼 정말 무섭고 그것이 정말 그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동안 그 저희들이 듣기는 그 다음에 베데스다 그 사중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력도 물론 실력이겠지만 그 조직된 과정이라든지 그 은혜로운 내용들. 그래서 베데스다 사중단이 또 나중에 CD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주 놀라운 그 은혜로운 얘기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수학하신 과정이라든지 그래도 사사하신 그 세계적인 선생님들을 이렇게 통해서 했는 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네. 빨리 이제 그 대전에서 그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제가 그 후에 서울로 갔을 때 네. 이제 김남윤 선생님을 만나게 아, 됐습니다. 예. 근데 참 그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김남윤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서울에서 뭐 최고죠. 최고의 예. 유명한 선생님이시고, 뭐 배우고 싶어도 사실 네. 웬만한 그런 실력과 가정의 배경 아니고는 배울 기회조차 그렇죠. 갖기 예. 힘들 정도로 바쁘신 분이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한번 지나가시는데 누군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저 선생님께 한번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저 선생님은 의리가 있으시고 맞아요. 예. 아마 도울 마음을 가지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초라한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 틈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그래 전화 한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셨는데, 아무튼 그 후로 몇 년간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슨비 한번 낸 적이 없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제 기억으로 제가 봉투에 넣어서 레슨비라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드렸는데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네. 어려운 상황인데도 제가 참 뻔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훌륭한 분한테 레슨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배웠을까, 그렇죠. 얼마나 내가 연습을 내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갔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네. 배우던 자녀들하고는 몇백 프로의 그렇죠. 저는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또 축복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그분의 은혜도 잊을 수가 없고, 미국에 와서 신시내티 대학에 와서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세계적인 라살 네네. 문학사중 스트링 컬터 예. 그분들한테 아. 4년간 집중적인 개인 레슨도 받고 예. 또 사중적 실리학 수업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네.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와서 강유 선생님, 네네. 줄리아드에 계신 강유 선생님께 배우면서 또 제가 브루클린 칼리지 다녔는데 네네. 그때 그 이작 펄만 네네. 그 바이올리니스트께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그 마스터 클래스를 네네.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때마다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6번 레슨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뭐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이 큰 뭐 가르침을 받는 그런 기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엄청난 분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네. 자체만으로도 큰 또 격려가 되고 그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참 좋은 분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작 펄만 하면 뭐 세계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도 정말 우뚝 서신 네. 정말 바이올리니스트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도 물론 이제 핸디캡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뭐 바이올린 역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이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은 상당히 늦었지만은 크게 창대한 이유가 있네요. 그 김남민 교수하면은 세상 말로 그저 연수 선생 제자로 들어가기도 힘든 거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뭐 레슨비를 떠나서 얼마나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잘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정말 강효 선생님하면 또 줄리아드에서 또 유명한 또 탤런트 메이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작 펄만의 그 연주 출중한 연주력 플러스 그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뒷받침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듣기는 그렇게 좋은 연주를 하시고 또 많은 이제 연주 생활도 하셨는데 그 후에 또 지휘로 바꾸셔서 지휘학 박사까지 받으셔서 지금 또 그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그 지휘학 가르고 또 오케스트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 지휘학까지 좀 하시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지휘를 한다고 네. 말씀하시니까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바이올린을 마스터까지 배웠고요. 네네. 다시 박사학위를 공부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참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연하게 지휘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코어를 보고 이렇게 네. 보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네. 그 박사학위를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지휘를 공부해 볼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도전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네. 저 한국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나의 그런 지나온 그런 배경을 봐서 참 지휘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뭐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지휘자가 되겠는가, 그냥 공부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1년간 캘리포니아로 가서 네. 1년간 이제 쉬었어요. 아무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노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 비자도 끝나는 그 순간에 이 오하이오 라이트 스테이트 주립대학의 네. 그 광고를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그래서 미국 대학의 교수에 어플라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된다고는 그렇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어디 오케스트라 멤버가 나 네, 됐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순간이라고 믿는 것이 그 광고를 관심도 없는 광고를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수를 뽑는 내용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 그다음에 실내악, 네네. 그러니까 교수 현악 사중지단의 제일 바이올린을 맡을 사람, 그리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뽑는 광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도 계속 한 10여 년을 교수로 있으면서도 그런 광고를 계속 받아서 봅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수를 뽑는 자리는 아직까지 글쎄 말이에요. 예. 참 특이하다. 이게 다 내가 해본 네.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순간적인 용기를 내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지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죠. 이 어플리케이션도 못 낼 텐데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참 다행했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교수에 임용이 되고 지휘자로서 저를 교수를 뽑았다 하는 것이 놀랍고
그래서 뭐 용기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네요.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잡을 어플라이해서 얻기라는 게 하나의 별따기인데 특히 음악 세계는 좁지 않습니까? 그때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미 준비된 그 교수나 다름없었네요. 왜냐하면은 바이올린은 열심히 좋은 분한테 공부했고 그다음에 라셀 현악사학원에서 앙상블을 또 잘 마쳤고 그다음에 지휘학까지 했는데 그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그때 또 이렇게 했고 그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원래는 네.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런 한 자리가 나면은 몇백 명이 몇백 명 모이죠. 근데 예. 그때는 그래도 세 가지 좀 특별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83명이 아유, 대단했네요, 그래도요. 예. 그 중에 그때 당시 현직 교수로 계시던 분이 7명이나 있었다는 네, 얘기를 네. 들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정말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제가 갔다고는 정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줬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동안에 교수님께서 그 어려운 난관을 정말 꺾이지 않고 다 준비했던 그 과정이 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그 섭리가 오묘한데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 그리고 또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좀 표현한다면 좀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은 네.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서부터 미션 계통의 또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네. 뭐 그것이 저의 신앙의 탄탄한 그런 기반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네. 그 후에 제가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준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과 네. 또 교인들과 이런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의 힘을 통해서 늘 어떻게 보면 제 의지가 아닌 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 삶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저에게 축복이었고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정말 앞날의 한치가 불안하고 그렇죠. 형편이 어려운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아마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이런 기도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늘 교회 안에서 신앙 네.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손을 잡아준 거죠. 네. 그 힘이 저에게는 이제까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또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음악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만은 저는 제가 세상에서 어쩌면 다른 것으로 더 성공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저는 음악가의 이렇게 삶을 부족하지만 연주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네. 그 지난 세월 동안 뭐 하여튼 음악을 연습하면서 네. 연주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그런 치료, 네. 네. 음악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를 주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너무 소중하죠. 네. 그 음악이 정말 그 차인원 교수님 개인도 치유해졌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을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좀 말을 돌려서 어떻게 개인적인 그 가족 관계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결혼을 하셨죠? 했고요. 예. 결혼했고 아들이 둘 있습니다. 예. 네, 아들이 둘이. 근데 어떻게 뭐 짐작컨대 그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좀 어떻게 그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제 삶에 그 참 결정적으로 만나서 저를 돕고 저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여러분 계셨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사람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또 한 사람의 천사라고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대학의 교수고 이 정도 성공했던 상태라면 뭐 제가 결혼 그렇죠, 예.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이 예. 저를 좋아할 때만 해도 저는 학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사람과 뭐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빵값을 낼
빵값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음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 알게 된 것은 뭐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만난 것은 저희 집사람이 고3 때 만났습니다. 네. 근데 저 가르쳐 주시는 그 고영일 선생님께 예. 비올라를 배우게 돼서 배우러 다니니까 서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음악회를 한다든지 어디 갈 때는 또 같이 뭐 악기를 들어준다든지 뭐 그냥 같은 학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먼저 좋아했죠. 네. 그것은 제가 집사람이 아무리 뭐 이쁘고 네.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해도 제가 좋아할 수도 없는,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약한 용기가 없는 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좋아했고 저는 사실은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서로 뭔가 좀 맞아야지 그것도 좋아하는 거지. 너무나 저는 차이가 나니까. 네네. 제 집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고, 그렇죠. 예. 같이. 그래서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럴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절도 했었고, 저는 뭐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런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고 돈도 없지. 그렇죠. 내 친구들이 다 대학을 그때 졸업할 정도 나이인데 저는 아무 학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저를 계속 좋아해줬고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고요. 먼저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 2년간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참 용기를 내서 한국에 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이제 지금 장모님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거절을 당하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한 7년을 이제 교제를 한 때였는데 저는 이제 방학이 끝나서 미국에 오고, 근데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뭐 강요하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중대한 결심을 내리고 저희 집사람이 집이 대전이었는데 네. 대전에서 엄마한테 서울 갔다 온다고 하고 핸드백을 하나 들고 돈도 없이 예. 비행기표만 끊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냥 예. 도망 온 거죠. 어.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미국에 왔다고 전화를 하니 뭐 집안에는 뭐 정말 난리가 났네. 청천벽력 예. 같은 얘기고, 또 그 장인어른께서 집안의 장손이시고 저희 집사람은 또 장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결혼을 시키려면은 또 집안도 괜찮으니까 큰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그 친정과 뭐 처갓집과는 몇 년간 연락도 없이 자식으로 생각도 않겠다는 네. 장인어른의 아주 완고한 정말 그 화가 나셔가지고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 아들 낳고 네. 손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좋아하시죠? 그러면 예. 뭐 그러고도 제가 뭐 뚜렷한 성공이라는 걸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한참을 예. 학생으로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떳떳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미국의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떳떳하기 이전에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지금 뭐 제 친부모님 이상으로 저도 편하고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아론의 그 한 구석에 있던 소아마비 소년이 정말 그 미국의 그 어려운 그 라이트 주립대학교 교수님으로까지 된다는 것이 정말 그 말만 들어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정말 설레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교수님의 향후 뭐 기도 제목이랄까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 저에 대한 간증을 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큰 축복이 주어졌는데 네. 뭐 지금 간단히 제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제가 잘났거나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거나 이런 거라면 저도 교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내가 잘했다는 그런 우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이 주어졌을까 네네. 생각하니까 정말 나도 내가 받은 이런 축복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
또 나에게도 어떤 할 일이 있겠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알려지니까 특별히 우리 장애를 가진 어떤 단체나 또 부모님들 그런 또 우리 장애우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음악회 또 모임 저를 초청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 미국 전역에는 물론이고 뭐 한국, 중국 뭐 거의 전 세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참 보람 있고 그럴 때마다 피곤치도 않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일 중에 하나고 또 나를 쓰시려고 그렇죠. 부족하지만 또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스스로의 어떤 격려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받은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용기와 그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정말 감사하게 쓰임 받고 싶고 개인적인 또 그런 소망으로는 제가 그렇게 이제 배움의 길이 열려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못 배웠던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극과 극에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의 힘이었고 기회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국에도 나가 보니까 유능한데 배움의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유능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그분들을 돕는 장학재단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언젠간 이루어질 때가 있겠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도 하여튼 남을 돕는 사랑을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정말 귀하네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 옛날 것을 좀 모르고 이럴 때가 많은데 정말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그 장학재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 그 뭐 받으라고만 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 기도 제목 또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선하게 활용돼서 잘 성공으로 잘 많이 마무리되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또 오늘도 정원에서 하니까 더 좋네요. 나오셔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교수님이신 차인웅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